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너튜브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백인현 매니저,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세 가지 작전 세워보면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또 돌격 내일장도 있습니다. 지금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어떻게 갖고 있고 또 오늘은 어떤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까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 PBR주들이 하락하면 성장주들이 상승하는 이 핑퐁 장세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에서는 저 PBR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보시면 0.84% 하락한 2657.7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상승한 종목은 280개, 하락 종목은 592개였습니다. 특히 상승 부담이 높았던 보험, 금융 업종에서 가장 큰 하락폭이 나왔고요. 또 수급 보시면 개인이 1,932억 원, 외국인은 1,081억 원 매수세 보이면서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이 홀로 3,444억 원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오늘 한 달 만에 86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시면 오늘 0.9% 상승한 866.1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 종목은 661개로 반도체 업종의 상승폭이 조금 더 높은 모습이었고요. 하락 종목은 901개였습니다. 수급에서는 역시나 개인이 474억 원, 외국인이 817억 원을 동반 매수했는데요. 기관이 홀로 1,067억 원을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작전 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2차 전지 저점인가 버블인가 2차 전지를 보는 증권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저점 시그널에 주목하면서 반등을 기대하는 의견부터 살펴볼 텐데요. 1월 양극재 수출 물량이 전월과 대비했을 때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증권가는 이 수출 물량의 상승이 저점 시그널의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반대 의견으로는 배터리 소재 기업의 버블이 심하다는 건데요. 배터리의 완성품을 칭하는 이 배터리 셀 상위 10개 기업이 하락을 하는 동안 배터리의 소재 상위 8개 기업은 거의 5배 차이로 급등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배터리 셀이 잘 팔려야 배터리의 소재의 수요도 늘어날 텐데 그 반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2차 전지 전망 잠시 뒤에 두 매니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작전입니다. 저 PBR 관련주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멈췄는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발표가 임박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보험주의 하락과 함께 또 주요 보험주를 편입하는 코덱스 보험 ETF도 따라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증권사와 지주사까지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하락세를 재료 소멸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저 PBR 테마는 정책 기대감으로 이미 오를 수 있는 상승분을 초과 달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관련주들의 종목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작전 짚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6월 나스닥 상장 추진 기대감으로 오늘 관련 웹툰주들도 급등을 했는데요. 이름은 6월 상장 예정이라고 하죠. 네이버 웹툰은 북미 시장을 본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벌써 2020년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는데요. 네이버 웹툰은 한국 그리고 북미와 일본, 프랑스까지 진출을 하면서 최근 실적 호조를 보였죠. 이렇게 이른 상장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는 30에서 40억 달러로 추정이 되면서 이번 상장을 통해 최대 5억 달러를 조달받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전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작전명 시크릿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 스타거즈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조금 하락을 하고 고 PBR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쏠렸는데 반도체는 조금 소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0.84%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고 PBR 관련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0.9% 오히려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26일 날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그 전에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우려감에 그 전에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을 매도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투자 심리가 일단 팽배해져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 PBR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 동향을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많이 매수했는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 쪽에서는 하나오션을 집중적으로 매수했고요. 최근 조선주들 수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외국인은 하나오션에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왔던 카카오, 그리고 전력 납품을 하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도 향후에 실적이 더 잘 나온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등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수급 시세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쪽에서는 LG화학 그리고 LNF 집중적으로 매수했고요. 그리고 더 좀 비좋은가 한국전력,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기업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있었죠. 경영평가 시스템에 주주가치 제고 항목을 올해 추가한다라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국내 상장된 7개 공기업들 전부 다 급등을 했었는데 일단 한국전력은 오늘 기관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랭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이 역시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2차전지 대형주 위주로 여전히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서는 고영과 PSK 홀딩스 그리고 STI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면 오늘 주요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왔는데요. 네. 일단 오픈 AI 소라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노뎁이랑 키네마스트가 부각되었는데 오늘 이노뎁은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지만 키네마스트는 장 후반 막판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 전해액 관련 종목들이 엔캠을 비롯해서 솔브렌 홀딩스랑 동화기업, 덕산테코피아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엔캠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엔캠이 한 2%대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전해액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HBM 관련 종목들 PSK랑 프로텍, 한미반도체가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3월부터 SK하이닉스가 HBM3 1을 양산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전반적인 오늘 시장 마감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이제 오늘장 한 줄 분석을 돌고 돌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증권시장이 지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하루 이틀 간격으로 급등락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살아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코스피로 갔다 코스닥으로 왔다,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고, 큰 흐름에 있어서는 저 PBR 관련주들과 코스닥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하루 이틀 만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에서 종목별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세예요. 그래서 빠른 순환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그 순환 흐름들을 잘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은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흐름들을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돌고 도는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 돌고 도는 이 흐름을 우리가 일일이 매일매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매매가 엇박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엔 또 손실이 날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돌고 도는 이런 시세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주도주가 탄생하면서 그 주도주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추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도주를 놓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짧게 끌어치는 그런 전략과 더불어서 앞으로 추세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와 유망 종목에 대해서 선취매를 하고 길목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말씀처럼 지금 시장 돌고 도는 시장입니다. 그럼 어떤 전략을 취해볼지 첫 번째 작전명 통해서 첫 번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2차전지 심사숙고의 시간인데요.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반면에 아니다, 좀 버블이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네. 지금 2차전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차전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장에서 보는 시각이 이제 이차전지를 보는 시각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차전지가 충분하게 하락을 했고 또 리튬이온 가격이라든가 또 이제 양극재 가격이 반등했다는 소식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는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인식과 더불어서 여전히 양극재로 관련주라든가 소재주들의 주가는 실적 대비 너무나 과도하게 고평가된 상태다라는 그런 시각이 백중지세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차전지가 간다 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뭐냐면 이 이차전지 관련주들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바닥을 어느 정도 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들이 실질적으로 좀 나와줘야 됩니다. 말 그대로 전기 자동차가 판매가 좀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최근에 엔캠이라든가 뭐 에코엔드라든가 솔브레 홀딩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TC시스템 같은 이런 2차전지 관련 섹터들 종목들의 주가가 성장성과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2차전지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2차전지를 노리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은 바닥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들 관심은 높여갈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에코프로 비엠 같은 이런 소재주들의 주가는 실적 대비 고평가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뭐 나올 만한 물량이 다 나오게 되면 주가는 바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 2차전지는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전지 자동차 업황, 전기차 업황이 다시 살아나는 조짐들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나게 되면 실적 전망치는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적 대비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그런 관점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2차전지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 그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는 그때는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2차전지 관련주는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와 있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분명히 만들어졌고요. 상반기가 될 것이냐 하반기가 될 것이냐 본격적인 반등 시점이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2차전지는 지난번에 양극재라든가 문극재 같은 소재주가 모두 올라가는 이런 흐름보다는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종처럼 엔캠이라든가 뭐 솔브레 홀딩이라든가 뭐 TCS 같은 이런 종목이 올라가는 것처럼 2차전지 섹터의 강력한 실적과 성장성, 경쟁력이 있는 종목은 지금 당장이라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2차전지 중에서는 정말 경쟁력이 있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은 지금부터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있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2차전지 지금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엔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엔캠이 올해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300%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데 댓글창에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아니다. 아직까지 올라갈 룸이 좀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에 관련해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을 보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 쪽에 좀 더 힘을 실으시는 편입니까? 일단 지금 시장의 흐름, 전체적인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요즘 시장은 시장의 수급이 특정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수급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시장이 전체가 안 좋다 보니까 시장에 자금이 갈 만한 종목이 없어요. 그러다가 특정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면은 그 자금으로 자금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캠뿐만 아니라 뭐 지난번에 뭐 또 두산 어느 종목? 자, 로봇 관련주죠? 두산 로보틱스? 네, 두산 로보틱스 죄송합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처럼 등치가 큰 종목들도 자금들이 몰리게 되면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엔캠은 그런 특징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러나 북미 시장에서 지금 현재 전액을 중심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그 경쟁력도 분명히 부각됐기 때문에 성장성이라고 하는 펀더멘탈도 분명히 반영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펀더멘탈과 장기적인 성장 가치는 저는 지금 현재 33만 원대 주가 정도면 너무나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저는 판단 좀 하고 있고 지금 현재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시장의 수급이 쏠림 현상으로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저는 지금 이 종목은 우리가 쫓아가면서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쫓아가더라도 앞으로 대응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는 추세 대응 5일 이평선과 11일 평선 주로
추세 대응까지는 계속해서 이어가시되 저는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엔캠의 뒤를 따라서 움직이는 2차전지 관련주가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그런 종목을 발굴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캠 지금 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관점을 들어봤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뭐 엔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신규 진입은 굉장히 어려운 추세이고 지금 사실 제가 아침 무방할 때마다 제가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전해액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 이유는 IRA 법안에서 전해액이 부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중국산 전해액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보조금을 받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전해액 그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엔캠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급등을 했던 거고 그 외에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동아기업이라든지 덕산테크피아 같은 종목들도 함께 끌고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전액만 보셔서 그런데 지금 원통형 배터리 만들 때 사용되는 그 소재인 니켈 도금 강판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TCC 스틸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 이미 지난번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했을 때 그때 전고점을 이미 돌파했습니다. 지금 추세가 전액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전구체 그리고 다양한 알박, 동박 관련 종목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사실 뚜렷한 상승 트리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G화 그리고 특히 에코프로 그룹을 조정 시마다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에코프로 그룹이 2차 전지 대장주였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생각보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 내에서도 이제 수급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성장성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늘 뚜렷한 트리거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FEOC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주들을 봐도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FEOC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쪽 밸류체인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던 전해액 쪽입니다. 지금 엔캠이 아마 이제 내일장 워낙 많이 올라서 향후에 조정을 받더라도 향후에 전해액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예상보다 더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면 전해액 관련 종목들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원통형 배터리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보셔도 되고 특히 하나 눈여겨보실 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LFP 배터리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 국내에서도 LFP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한다라면 중국 쪽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북미 시장에서는 국내 LFP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한번 따져보신다라면 분명히 투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쪽에서는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제이오라는 종목을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이제 2차 전지에 사용되는 CNT 파우더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제이오가 만드는 CNT 파우더를 통해서 지금 음극재 관련 종목, 네. 나노신소재가 이제 CNT 도전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CNT 파우더를 만드는 업체 제이오가 최근에 실적도 잘 나왔고 향후 2차 전지 업종이 살아나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 아직까지 안 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편하게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는 2차 전지 내에서 제이오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2차 전지 내에서 보시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여전히 저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계속 좀 주목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아까도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하락을 했고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캠을 비롯해서 지금 에콘드림이라든가 솔브레 홀딩 같은 이런 종목이 급등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실적과 성장성,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고, 지금 자동차에 대한 어떤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기 자동차가 저가 자동차가 지금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급형 자동차가 이제 나오면서 글로벌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다시 한번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마 종목들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역시 그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새롭게
새롭게 시장이 만들어질 때 성장 가치가 어디가 클 것이냐라는 걸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저는 전고체 배터리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역시 뭐 대장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미 이제 바닥을 완전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미 추세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약해요. 그러나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점이 생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고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자 하는 세계 각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의 생산 분위기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앞으로 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당장 양극재라든가 뭐 응급재라든가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가길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니고요. 오히려 새로운 섹터들, 그동안 시세가 상대로 못 올랐던 섹터들 이런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수혜주로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시간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성은 분명히 높여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교수 매니저 계속해서 전고체 관련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거 하나 또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 리포트를 보면은 백인현 매니저님 LG화학 관련해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지금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LG화학을 볼 때 가장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가치만 다 팔더라도 지금 LG화학 시총보다 훨씬 더 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화학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업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LG화학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던 거지. 지금 경기가 살아나면서 화학 업체들도 실적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바닥에서 실제 화학 업체들도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지분 가치도 더 많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LG화학을 보실 때는 분명히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가치도 보셔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향후에는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LG화학 대 엔캠 어디가 조금 더 좋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면 제2의 에코프로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LG화학도 네네. 그런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엔캠도 그런 말이 많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5조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네. 지금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LNF 시총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셔가지고 중장기로 끌고 가신다면 LG화학이 지금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엔캠이 지금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은 쪽은 LG화학이다라고 백인현 매니저가 말씀해 주셨고요. 제 생각도 좀 말씀드려보면 네. LG화학을 우리가 좀 많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LG화학은 양극재 시장 쪽에서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소재 쪽에서도 지금 대규모 납품 계약을 했을 정도로 이제 소재 쪽에서도 괄목할 만한 그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현재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케미컬 사업 부분이 이제 부진하지만 소재 사업 쪽에서 굉장히 성장을 하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또 2차전 시장이 또 성장을 하게 되면 LG화학의 실적은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중국이 대규모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학 업황까지 살아나게 되면 뭐 LG화학의 실적은 뭐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화학 업황만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극재라든가 소재 사업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사업들이 모두가 커지게 되면 뭐 LG화학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 가치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도 되는 정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LG화학을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저PBR주 비보호 구간인데요. 어제까지는 그래도 저PBR 관련해서 안 올랐던 종목들까지 끝자락에 이제 다 올라가는 느낌을 받긴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6일까지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보일까요? 차익 실현이 제가 보기엔 뭐 내일 정도까지 나오면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책적인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 전에 주가가 이제 뭐 벌써 밀렸습니다. 어제 강하게 올라갔다가 오늘 바로 이제 패대기 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아마 좀 매매하시면서 조금 놀라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저PBR 관련주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고 오른 상태에서 약간 옆으로 기어가면서 쉬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 어제 한 번 정도 더 올랐거든요. 그 반등세를 외국인들이 이끌었었고 그리고 오늘은 기관들이 차익을 매물을 내놓는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여전히 저PBR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좀 할 수 있는데 단기 성향에 강했던 기관 투자가들이 먼저 일단 단기적인 차익 매물을 좀 내놓은 것으로 저는 일단 판단을 좀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투자기업원처럼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 임박한 상태에서 차익 매물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 기업 밸류업 매물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장사들은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태도 전환이 얼마나 강하게 나올 것인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이런 상장사들의 태도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주들의 어떤 그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경영권을 또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겠고 또 지금 해외 펀드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자사주로 소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까지도 포함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실질적으로 유럽 국가들에서 그렇게 하는 업체들 그런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강도 높은 그 내용들이 포함되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랐고 약간 기간주중과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은 좀 더 나오겠습니다만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호재성 재료일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 보자보다 중장기로 계속해서 보자 이렇게 정의드리겠습니다.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다. 그중에서도 자사주 매입하는 거 그리고 그 부분 소각하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백인현 매니저님 그렇다면 한동안 고PBR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이어갈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저PBR 관련 종목들은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26일 밸류 프로그램 세부안이 발표된 다음에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PBR은 조금 더 제껴두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고PBR 관련 종목들은 저PBR 관련 종목들이 오르면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아직 안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저PBR 상승 구간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PBR 관련 종목들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고 저PBR 관련 종목들은 그동안 많이 오른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투자를 하신다면 고PBR 관련 종목들로 조금 더 비중을 실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좀 바이오 관련주들이 올라갔었잖아요. 그 네. 이유가 고PBR 모멘텀도 받은 건가요? 네, 뭐 아무래도 고PBR 모멘텀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오른 건 아니고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좀 오른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거의 시장은 2차 전지가 거의 이끌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반도체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월 달부터 SK하이닉스가 HBM3E를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라고 시작하니까 관련 뉴스가 오늘 장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오히려 반도체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PBR, 저PBR 이 이슈와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일단 저PBR 관련해서는 저는 HD 현대건설 기계 보고 있고요. 네. 이거 저PBR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건설기계 업종 중에서는 HD 현대건설 기계가 가장 안전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북미 시장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기계 업종이 살아나고 있고 유럽과 중국 쪽에서는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GDP 상승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 GDP 상승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인프라 투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설기계 업체들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따라서 건설기계 업체 중에서 가장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그리고 저PBR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HD 현대건설기계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PBR 관련해서는 HD 현대건설기계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앞서서 반도체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네. 또 시장이 마감된 후에 SK하이닉스 HBM3E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만큼 내일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뭐 STI 같은 HBM 관련 종목들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오로스 테크놀로지나
JI테크 같은 종목도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부각될 수 있겠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이제 직접적으로 설계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내일장에서는 반도체 IP, 팹리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반도체 업종들까지 주가 흐름이 우상향을 하는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규수 매니저님은 저 PBR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 PBR은 역시 뭐 대표적인 대장주들은 자동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가 핵심적인 대장이고요.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은행주, 이런 이제 핵심적인 종목군들인데 그 중에 역시 대장은 자동차고 그 중에 현대차 역시 대장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정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단기간에 올랐고 단기간에 오른 데 따른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눌림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눌림 폭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간주 중에 얼마나 나올 것인가라는 겁니다. 뭐 이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한다 그래가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났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 언제쯤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하느냐가 이게 관건이겠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현대차는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꾸준하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재료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 재료 바탕으로 현대차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은 저 PBR 관련주의 대장주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규수 매니저 2월달 들어서 현대차를 포트에 매수하고 17% 수익률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기다려라 나스닥. 웹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 이번 연도 6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IPO 관련해서 나스닥 상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웹툰 관련주 간간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무래도 이제 웹툰 관련 종목들이 처음에는 DNC 미디어를 대장주로 많이 부각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이 6월 달에 상장한다는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오늘은 Y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타고즈에 추천해가지고 많이 수익도 봤던 종목인데 그쵸. Y랩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웹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 6월달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기 전까지는 웹툰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주간사까지 정해졌습니다. 지금 PPT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간사가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로 정해졌고 예상되는 시가총액이 4조에서 한 5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상되는 시가총액 5조보다 더 높게 밸류를 측정받게 된다라면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웹툰 종주국이라는 이슈 아래 우리 웹툰 관련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던 바도 있는데요. 정부 정책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6월달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웹툰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최근에 드라마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하기보다는 웹툰 기반, 웹툰 원작의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웹툰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웹툰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DNC 미디어랑 Y랩 두 종목 모두 좋게 보고 있고요. 이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DNC 미디어는 기존의 웹툰 관련 종목들 대장주이기도 했고 Y랩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의 양질의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웹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Y랩 꾸준히 계속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Y랩도 말씀을 드렸고요. 웹툰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도 해드렸기 때문에 무료 방송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침에 가서 봤어야 되는데 게을러서 아침 방송을 못 봤습니다. 앞으로 많이 가도록 하고요. 한규수 매니저님, 지금 시점에서 웹툰 관련주들 보십니까? 저는 웹툰주들은 지금 뉴스 나올 때마다 시세가 이제 급등나게 나오고 많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조금 보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일단 Y랩은 상한가 쳤는데 다른 종목군들은 윗꼬리가 좀 달고 좀 밀렸던 부분이고 벌써 지금 네이버 웹툰의 상장 얘기가 지금 몇 차례 나왔고요. 그러니까 재료가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경계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좀 크고 큰 이런 상태여서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보고 있고요. 대신에 Y랩 같은 종목들은 역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오늘 뭐 상한가 치긴 했습니다만 이런 종목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개별적인 성장 가치를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네이버 웹툰의 상장과 좀 멀리 보더라도 개별적인 성장 가치는 있는 종목이니까 네. 이 정도는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호조세도 계속해서 꾸준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웹툰 관련주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장 돌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먼저 게임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종목만 편입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 터치 시에 가격 전략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손절가, 익저가 터치 시에 포트에서 제외되는데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이 가능하고요.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대비했을 때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오늘 정종택 매니저가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9% 수익률 보여줬고요. 한규수 매니저도 4%, 조범수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는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백인현 매니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8.23%, 2위에는 조범수 매니저 24.29%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3위에는 정종택 매니저 17% 수익률입니다. 다음 종목별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백인현 매니저의 코세스가 여전히 1위 차지하고 있죠. 21% 수익률. 또 2위에는 한규수 매니저의 현대차가 17.38% 수익률 보여주면서 2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의 안한전자가 14.16% 수익률이네요. 다음 변동사항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백인현 매니저의 코리안리 시초가 매도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관련 전략 바로 방송을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님 코리안리 시초가로 매도 예정인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26일 이전에 저 PBR 관련 종목들 위주로 차익 매물이 조금 더 나올 것 같고 오늘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수익률을 챙기고 현금을 보유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고PBR 관련 종목들을 포트를 조금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로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코리안리는 일단 현재 내일까지 시초가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PBR 관련주 단기간에 조정을 보일 수도 있으니 코리안리 잠시 매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한 종목 더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제가 어제 포트 아웃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 12% 급등을 했습니다. 하루만 더 참을 걸 조금 아쉽지만 일단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직전 고점 38,000원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포트에서 제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상승 추세가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두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2.4% 밀렸죠. 어제는 3%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2% 정도 밀리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코덱스 레버리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기 종목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고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을 포트에 넣은 것은 그만큼 전체적인 시장의 강세장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시장이 지금은 좀 답답하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호재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고요. 또 중국도 대규모 이제 그 LPR 금리 5년물을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시장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지금 뭐 이번 달에 포트에 넣어놓고 나서 다음 달에도 또 넣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멀리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주가는 고점에서 매물을 받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고점 매물 받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직전 고점을
코스피 지수가 돌파했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자, 레버리지도 같이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고점 돌파하게 되면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고, 멀리 보시게 되면 밀릴 때마다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자, 한 종목만 더 보게 되면요. 자, 이수페타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저 답답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반도체 종목들 전반에 걸쳐서 쉬어가는 와중에 선별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이 종목도 선별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만한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렇게 바닥을 완벽하게 다지고 있는 상태고 약간의 횡보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루하지만 안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 눌림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자, 포트에 보유하는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내일장에서 새롭게 어떤 종목을 편입하는지 들어봐야 될 텐데요. 먼저 백일현 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내일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 가지고 왔고요. 펜트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084억 원짜리 종목인데요. 3D 정밀 측정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MT 검사 장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 검사 장비로도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력 제품은 이 SMT라는 검사 장비인데, SMT가 이제 표면 실장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PCB 기판 위에 다양한 전자 부품을 실장하게 되는데, 그 전자 부품이 잘 실장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납이 잘 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자 부품이 잘 실장되어 있는지, 그걸 검사하는 장비인데, 펜트론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 본딩 검사 장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웨이퍼 같은 경우에 절단하게 될 경우에 절단이 잘 되었는지 검사하는 장비가 있고, 메모리 모듈도 검사를 하고 전반적으로 국내 오사트 업체들한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 펜트론은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리드텍 검사 장비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리드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배터리 중에서 파우치형에만 있는 게 바로 리드텍인데, 최근에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이 살아난다라고 봤을 때는 펜트론의 2차 전지 리드텍 검사 장비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자의 상상인 증권이 펜트론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서 왔는데, 지금 24년 상반기에 반도체 신규 고객사 쪽으로 납품을 개시한다라고 해요. 전장 쪽으로 납품을 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실적에 반영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국내 IDM 종합 반도체 사양으로 HBM 검사 장비도 지금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납품하게 될 경우에는 HBM 관련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신규 사업이 온기로 반영되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영업이익이 한 317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2,084억 원이니까 상상인 증권이 예측한 대로 300억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얻게 된다라면 충분히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은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9,790원에 마무리되었는데 아무래도 변동성을 고려해서 9,700원으로 매수가를 정하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정하고 손절가는 9,000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 펜트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9,700원,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9,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까 앞서 말해서 펜트론, 백인현 매니저님께서 전장 쪽으로도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자율주행 상용화, 3단계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장용 기판 쪽 검사 장비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쪽에 배터리 검사 장비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은 펜트론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펜트론 가격 전략과 함께 투자 포인트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자, 오늘 저는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사업, 그 중에서 전고체 사업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 반도체 부분에서는 이제 증착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 그 전구체라고 있죠. 2차 전지에도 전구체가 있습니다만 반도체에도 전구체가 있는데, 이 전구체 시장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 반도체 부분에서 매출액이 한 903억 정도, 전년도에 대한 40% 증가할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에 그 817억 정도 기록했던 그 매출액을 상회하는 그런 어떤 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또 실적은 꾸준하게 더 올해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이 좋은 상태에서, 반도체 사업이 좋은 상태에서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 사업까지 이제 강화를 합니다. 고체 전해질의 핵심 원료라고 할 수 있는 하나리튬 사업을 고치하고 있는데, 자회사 레이크 테크놀로지라는 업체를 통해서 이제 고체 전해질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 사업을 이제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만들어냈고, 그것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만들어냈고, 앞으로 이제 대량 생산,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본격화되게 되면 대량 생산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유지가 되면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른 성장 잠재력까지 부각이 되시기 때문에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미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 차례 좀 올라갔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서 계단식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현재 중간 바닥을 찍고서 직전 고점에서 매물을 받고 있는 이 구간이 아마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약간의 눌림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매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수 단가는 오늘 종가 18,750원을 매수가로 해서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교수 매니저 레이커 머트리얼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7,000원, 매수가는 18,7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황화리튬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한교수 매니저님, 가장 선두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선두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제 선두다라고 일단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2차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공정 중에는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황화리튬이 가장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유망한 그런 섹터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런 업체들과 더불어서 레이커 머티리얼스라든가 몇 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종목이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 많아요.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수스페셜티 케미칼하고 레이크 머티리얼 정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편입 종목은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내일 아침 8시에 너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을 하시면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 무료 방송에서 제가 전해액 관련 종목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몇몇 종목들 설명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다 급등을 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내일 장에 또 어떤 종목들이 갈지 제가 꼼꼼하게 챙겨드릴 거고요. 네. 제가 네이버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는 다양한 증권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기 정보 얻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원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그리고 오전에 하는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한교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장 마감 후에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무료 방송 녹화 내용을 한교수 네이버 밴드에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교수 검색하시고 오시면 오늘 녹화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조정 나왔고, 저 PBR 관련주 조정 나왔죠.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반등세를 기록했는데, 각 섹터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서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내지는 반등을 통해서 우리가 공략해야 될 종목들, 유망 종목까지도 공개를 해놨으니까 네이버 밴드 가셔서 오늘 녹화 내용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교수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그리고 녹화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스타거즈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